임현식은 79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의 긴 인생을 함께한 여인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 고백은 장미나 찬란한 일몰이 있는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울려 퍼지지 않았지만 쌓인 추억과 무거운 슬픔이 그의 마음을 누르는 작은 방의 침묵 속에서 말해졌습니다. 거의 80년 동안 끊임없는 굴곡을 겪어온 임현식은 시간의 상처와 이루어진 꿈, 이루지 못한 꿈, 그리고 인생의 끝에 다다르고서야 깨달은 깊은 사랑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의 인생은 두꺼운 책과도 같았고 매 페이지마다 깊은 슬픔과 끊임없는 노력, 불타는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슬픔, 그의 경력, 그가 추구했던 업적, 그리고 기쁨과 고통을 모두 발견한 그의 사랑과 결혼 생활 등 그의 여정을 각 측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임현식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물질적 실패나 그가 지상에서 거의 80년을 사는 동안 겪었던 힘든 나날들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경험한 것은 사회적 비판이나 명예상실도 아니었다. 대신 그의 가장 깊은 슬픔은 그가 고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후회, 즉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그의 세 자녀, 임남실, 임금실, 임은실과 함께하지 못한 순간들에 대한 후회입니다. 79세의 나이에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며 큰 목표를 쫓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고 가족과 가까워지고 가족을 사랑하고 보살필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임현식은 1946년 빈곤과 전쟁 후 혼란의 시기인 대한민국 경상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가난한 농부였으며 척박한 밭과 실패한 농작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식사는 달콤한 감자와 소금물뿐이었고 추운 겨울밤은 낡은 초가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고 이로 인해 그는 빈곤에서 벗어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욕망은 큰 동기이기는 했지만 의도치 않게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갈라놓는 벽이 되었습니다. 그가 15살 때 그의 아버지는 결핵으로 사망했는데 결핵은 그 어려운 시절의 흔한 질병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강하면서도 엄격한 여성으로 혼자서 가족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밭에서 쉬지 않고 일했지만 건강이 점점 악화되어 그가 20살이 되었을 무렵 그녀 역시 지쳐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님을 잇따라 잃은 임현식에게는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자신을 비난했고 그 고통이 그의 일부가 되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자신을 떠날 것이라는 끊임없는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그 슬픔은 젊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결혼하여 남실, 금실, 은실이라는 세 자녀를 낳았지만 자녀들에게 자신보다 더 충만한 삶을 제공하고자 계속 일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점점 자녀들과 멀어졌습니다. 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늦게 집에 돌아오는 일, 바빠서 아이들의 생일이나 졸업식을 놓친 일, 이 모든 것이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큰아들 남실이는 희귀한 고백을 한 적이 있다. 아빠는 항상 거기에 계셨지만 실제로 거기에 계시지는 않았어요. 둘째 딸인 금실이는 아버지의 큰 기대를 피하기 위해 가족과 떨어져 살기로 결심한다. 막내 은실이는 아빠를 사랑하지만 아빠와 가까이 지내지 못하고 자란 건 부인할 수 없다. 79세의 나이로 건강이 악화되어 더 이상 일할 힘도 없게 된 임현식 씨는 텅 빈 집에서 먼지 쌓인 가족 사진을 보며 혼자 앉아 있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슬픔이 가난이나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외로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않았고 충분히 오랫동안 껴안아 주지 않았으며 충분히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이나 평생 찾던 여성의 이상형이 자신의 가장 큰 사랑이었다는 인정은 행복의 선언이 아니라 후회로 가득 찬 고백이었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꿈을 너무 사랑했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었습니다. 임현식의 직장 생활은 땀과 눈물, 큰 꿈으로 가득 찬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경상도 시골의 가난한 소년으로 태어나 건설업계에서 성공적인 사업가로 성장하여 한국 전역에서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자신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눈부신 성공과 씁쓸한 실패가 뒤섞인 일련의 과정이었고 그를 여러 번 소리 없이 울게 만든 노력이기도 했습니다. 임현식은 어린 시절에 정식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1966년에 20살의 나이로 마을을 떠나 서울로 왔는데 맨손과 강철 같은 결심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뜨거운 햇볕과 얼어붙는 빗속에서 벽돌과 돌을 나르는 건설 노동자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은 힘들고 급여는 낮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는다. 그는 드물게 생기는 휴식 시간을 엔지니어들을 관찰하고 청사진을 읽는 법을 배우고 건물이 기초부터 지붕까지 어떻게 지어지는지 이해하는 데 보냈습니다. 그는 학위가 없어도 열심히 일하고 관찰하면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임현식은 노동자로 10년 가까이 일한 뒤 1975년 29세의 나이에 자신의 건설팀을 창설할 만큼의 경험과 소액의 자금을 모았다. 그의 팀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주로 주택 수리나 울타리 설치와 같은 소규모 프로젝트를 맡았다. 하지만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일하며 항상 품질을 보장하고 일정을 잘 지킵니다.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1980년대 초에는 현식건설이라는 회사가 학교부터 공장까지 대규모 계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전쟁 후 경제 호황을 누리던 시기였고 임현식 대표는 이 기회를 활용해 회사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가장 큰 성공은 그가 42살이었던 198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현식건설이 수천만 원대 규모 서울 대형 아파트, 단지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 그는 쉴 새 없이 일하며 건설 현장을 직접 감독하고 실수가 없는지 모든 세부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완공되자 엄청난 수익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에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지역 신문들은 그를 자신의 손으로 한국의 꿈을 이룬 사람이라고 극찬했고 그의 회사는 빠르게 확장되어 수백 명의 직원과 부산에서 인천까지 뻗어 있는 프로젝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광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1997년 그가 51세였을 때 아시아 금융 위기가 발생하여 한국 경제는 붕괴되었습니다. 현식건설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사업은 중단되고 고객은 돈을 갚지 않고 은행은 더 이상 대출을 거부했다. 그는 직원을 감축하고 개인 자산 일부를 매각해야 했지만 여전히 상황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1998년 어느 추운 겨울밤 그는 텅 빈 사무실에 앉아 쌓인 송장과 취소된 계약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돈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수년간의 노고가 물거품이 되는 것을 보고 무력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패배 앞에서 취약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임현식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다. 그는 남은 몇몇 계약자들과 함께 일하며 작은 프로젝트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규모가 너무 작아서 거절했던 창고 건설이나 도로 및 교량 수리 등의 계약도 수락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건강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직접 삽을 들고 노동자들과 함께 땅을 파는 날도 있다. 그러한 노력으로 그는 지쳤고 여러 번 퇴근 후 낡은 트럭에 혼자 앉아 조용히 울며 지난 영광스러운 시절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한때 가까운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 하지만 망가진 회사를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두렵다. 그의 끈기가 마침내 보상을 받았습니다. 2000년대 들어 한국 경제가 회복되면서 현식건설은 점차 그 모습을 되찾았다. 그는 이전처럼 대규모 프로젝트를 맡지 않고 농촌 지역의 학교,
병원 등 지역 사회 사업에 집중한다. 그는 65세의 나이에 자신이 자란 경상도 고향에 작은 병원을 세웠다. 새로 개장한 건물 앞에 선 그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자신의 출생지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자랑스러움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전성기는 아니지만 그의 경력은 실패나 시간에 관계없이 굴하지 않는 의지를 증명해 줍니다. 임현식은 단지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발자취를 남기고 꿈을 이루고 가난한 집안 출신의 사람도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가 항상 열망하는 성취는 단지 돈이나 명예만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에 대한 인정, 사회에 대한 공헌, 그리고 그의 아이들인 남실, 금실, 은실에게 물려줄 영원한 유산입니다. 그 여정은 열망, 희생, 그리고 자신의 가치에 대한 강한 믿음에 대한 긴 이야기입니다. 임현식은 경상도의 맨발의 소년 시절부터 가난에서 벗어나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꾸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서울로 가서 건설 노동자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단지 벽돌과 돌을 나르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작품을 만드는 창작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는 엔지니어로부터 밤을 새워가며 배우고 공식적으로 건물을 짓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메모를 적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공식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29세에 현식건설을 창업했을 때 그는 돈만 벌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회사를 인내와 품질의 상징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그가 쌓은 벽돌 하나하나, 그가 서명한 계약 하나하나가 그 꿈을 향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그가 꿈꿨던 가장 큰 업적은 현식건설을 한국을 대표하는 건설회사로 만드는 것이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그는 거의 그것을 만질 뻔했습니다. 그가 1988년에 지은 서울 아파트 단지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그의 재능과 의지를 증명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는 사람들이